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13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현지 시각 기준으로 2월 12일 일요일 자정 무렵 과반의 찬성으로 구제금융 조건 긴축안을 가결시켰다는 소식입니다. 2차 구제금융 협정과 채무조정 양해각서 승인안 표결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해당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긴축안에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으로 이루어진 트로이카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요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긴축안은 최저임금 22% 삭감, 연금 삭감, 그리고 공무원 연내 1만 5천 명 감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올해 그리스 국내 총생산 대비 1.5% 수준인 34억 유로를 포함하여 2014년까지 GDP 대비 7% 줄이는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이번 긴축안 표결과 관련 긴축안은 유로존 내 그리스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며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파산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대혼돈과 사회적 폭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회의 표결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지난주 2월 12일 밤까지 의회가 긴축안을 승인해야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로부터 제2차 구제금융 지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1,3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그리스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2천억 유로 중 1천억 유로를 덜어내는 민간 채권단 손실 부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160% 수준인 그리스의 정부부채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2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그리스 제2차 구제금융 집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오는 15일 수요일로 예상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월 9일 유로그룹 긴급회의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대한 제2차 구제금융 집행 결정을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트로이카는 당시 그리스에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트로이카에 제시한 긴축 조치 및 경제 개혁에 대한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2012년 재정에서 추가로 3억 2,500만 유로의 지출 삭감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4월 그리스 총선 이후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긴축 및 경제 개혁을 약속대로 진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아침 그리스의 긴축안 의회 통과 소식에 유로화는 시가 1.324를 기록하며 갭상승으로 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가 대비 약 100핍가량 높은 수준이며 장중 1.3285의 고가를 기록하였으나 해당 고가에서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이 2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1년 4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6%로 발표되었으며 예상치는 마이너스 0.3%였습니다. 연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2.3%에 달합니다. 지난해 4분기 태국의 홍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유로존 채무위기 등에 기인한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등이 일본 분기별 GDP 마이너스 전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아래의 차트는 지난 2000년부터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2008년 당시 세계 금융위기에 기인한 마이너스 성장과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면 이번 2011년 4분기 마이너스 0.6% 성장률 기록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길 발표 예정인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달과 동일한 0.1%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미 페드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하겠다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과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지속적인 엔화 강세 현상으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일본 중앙은행이 무언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아래의 차트는 지난 2000년 이후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2000년 중반에는 0% 금리를 유지한 바 있었으나 지난 2007년 무렵 0.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0.1% 수준으로 다시 하향 조정한 뒤로는 현재까지 꾸준히 0.1%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다음날 낮 12시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이어온 0.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 페드처럼 인플레이션 타겟팅 발언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는 영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표로 지난해 동월 대비 소비자들이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변화율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영국 파운드화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후 7시에는 독일의 1월 GW 경기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유럽 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지표로 향후 6개월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확산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을 경우 유로화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 30분에는 미국의 1월 핵심 소비 판매가 발표됩니다. 미국 자국 내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소매 판매액의 총 변화율을 나타낸 지표로서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달러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